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추가 압박을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 에이테크მს와 스팅어 미사일, 그리고 패트리어 시스템용 PAC-3 요격 미사일 등은 이제 유럽에서 생산되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침내 터키의 F-35 전투기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앙카라에서 시작된 나토 정상회의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번 정상회의는 우호적입니다. 전날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드르 스투브, 도널드 트럼프의 절친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토 지도자들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을 강화하는 것은 모스크바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발트 3국 지도자들은 자국에서 드론 사고가 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데 작은 대가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단을 본격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점령된 퀸반도로 향하던 유조선 8척이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도 자체에 대한 공격 이후에 만약 무슨 말인지 아신다면 마디아르의 새들 부대가 진짜 봉쇄에 나선 것 같습니다. 크림을 말이죠. 한편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담에 좋지 않은 기분으로 참석했다고 비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리들은 앙카라에서의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의 첫 번째 결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이고 이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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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맨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일정부터요. 오늘은 방위산업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이미 방위 협력 분야에서 여러 협정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그 배우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식과 만찬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만찬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나토 이사회가 외교 장관급으로 다시 한번 실무 만찬 형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맹국 국방장관들은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호주 대표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일정이고 내일은 모든 주요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즉,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회담도 내일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초점은 방위 산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돌파구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무기 생산을 유럽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 무기, 즉 에이브럼스 전차와 에테컴스, 스팅어 미사일 등이 유럽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미국과 몇몇 주요 미국 방산업체들, 즉 안드릴,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이 딜 디펜스, 폴란드의 즈브로이니아 노바그룹, 라인메탈 등 유럽 방위산업의 주요 업체들과 새로운 산업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이브럼스 전차,
암람 미사일, 에테크음스, 바라쿠다 500M, 소형 항공폭탄, 그리고 스팅어와 같은 핵심 미국 무기들을 여기 유럽에서 생산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인들에게 자체 생산을 늘리고 자국의 군수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무기는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주제가 6월 G7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문서에 접근한 폴리티코 매체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오늘 앙카라에서 체결된 여러 협정들은 미국에서 개발된 무기 시스템의 일부 생산과 기술 정비를 유럽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거래들은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생산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럽이 핵심 무기 시스템에 더 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문서에 명시된 대로 이 패키지에는 유럽에서 단거리 대공 미사일 스팅어 생산 작업, AIM-120, C8 암람 미사일 생산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생산 확대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레이시온사가 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팩3 요격 미사일들의 유럽 기술 정비센터가 설립된다는 점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팩3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이니셔티브마다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유럽의 주도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토 파트너십 지원위원회와 미국과 함께 협력하여 유럽 내에 그들이 말하는 요격 미사일, 즉 팩3A 정비 및 생산을 위한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 내 생산을 허용하지만 최종 판매에 대한 통제권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암람 미사일 계약을 신청한 국가 목록에는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국가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사이더들은 우크라이나를 암시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절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언제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라이선스 받아 미국 미사일 생산 시작한다고 말할까요? 핵심은 미국 무기 생산 라이선스는 공식적으로 유럽 기업들만 받을 것이고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협력하여 무기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미국이 로키드 마틴과 PAC-3 미사일 유럽 정비센터 설립 의향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이니셔티브는 전술 에타카메스 시스템 생산과 관련됩니다. 이 사업은 로키드 마틴과 라인메탈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ATACMS 시스템 생산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양측은 양해각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향후 협력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미사일 유럽 CIA 의향서 발표.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유럽 창설 추가 의향서도 서명 예정.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방어할 때 러시아가 공격했습니다. 이제 정치인 발언을 해설 없이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성명은 미국 이란과의 전쟁 동안 심각하게 고갈된 미사일 방어 수단의 비축을 신속하게 복구하려는 동맹국들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이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미국이 모두 써버려 이제 모두가 복구해야 합니다. 미사일 구매를 위한 대책 패키지는 이미 구매연합이라고 불리는 미국 주도의 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일원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나토 정상회의 산업 포럼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이 스스로 무기를 마련하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유럽에서 철수하겠다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말했고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방위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듣고 자체 무기 생산과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들에게 군사비 지출을 추가로 더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크 류이터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미룰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윌턴은 주요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꼽았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예산의 거의 50%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군대를 현대화하고 핵 역량을 투명성 없이 확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관해서는 마르크 리터가 미국과의 전쟁 이후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들 국가는 점점 더 자주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를 걱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앞서 나토 주재 미국 대사 매토 위타커는 올해 나토 회원국들이 군사 목적으로 추가로 할당한 1,2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결국 미국과 이란의 무기 제조업체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내수 시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방위비를 더 늘린다면 그 돈을 미국산 무기가 아니라 유럽산 무기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건 미국 방위산업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리티코 매체에 꽤 흥미로운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워싱턴은 무기 생산 이전 프로젝트를 이용해 유럽연합의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을 유럽 방위산업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은 방위자금 지원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유럽산 구매 프로그램의 입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들의 유럽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이타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정말로 성공적일 수 있고 심지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타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이 타격들은 러시아인들이 협상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유럽인들이 이런 타격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을 신경 쓰거나 그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들 말합니다. 좋아요, 모스크바 폭격 계속하세요. 멋진 장면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오늘 나토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독일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지를 다시 알릴 것입니다. 이는 올해와 그 이후 몇 년을 합쳐 총 1,400억 유로가 될 것이며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이 침략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이번 정상회의가 이를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합니다. 같은 시각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드르 스투프는 도널드 트럼프를 포함한 나토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드론 공격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원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제대로 된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인들의 머리를 폭격해서 그들이 자기 독재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결국 그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스투프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등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이 미국의 전쟁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바꾸었고 키이우의 협상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스투프의 인용문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나토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압박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투프. 모든 나토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압박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우리는 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친구들을 포함한 모두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평화 과정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전략적 사고방식까지도 바꿔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러시아에서 많은 불안한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렉산드르 스토프가 이 정상회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절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을 나토 동맹국들과 통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하고 앞으로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스투프 본인도 2023년에 그의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기 분야와 아주 중요한 방위 산업 분야에서 나토 기준을 도입한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에도 똑같이 하라고 조언하며 그렇게 하면 회원국 가입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크림반도의 석유 터미널과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후 러시아의 연료 수송 선박을 본격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점령된 크림으로 향하던 유조선 8척이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 로베르트 마데르 브로디가 전했습니다. 지휘관의 말에 따르면 점령된 크림을 위한 연료를 둘러싼 전투는 아조프 해에서 이미 며칠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밤에는 공중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전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날 밤 연료를 실은 유조선 8척, 화물선 1척, 그리고 페리 1척을 타격했습니다. 즉, 단 하룻밤 사이에 총 10척의 선박이 공격당한 것입니다. 피격된 모든 유조선은 국제 제재 대상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른바 러시아 연방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선박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입니다. 이 선박들은 약 7톤의 화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 톤수이며 길이는 약 140m 정도이고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들입니다. 이전에 마데르가 이미 우크라이나 드론이 유류 터미널과 케르칠 페리에 타격을 가한 후 크림반도로 연료를 운반하려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사냥은 체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자막 편집자 M. 로세바, E. 고로바, B. 오이코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한 타격 외에도 밤새 임시 점령지의 적 후방 작전 지역에서 58개의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점령된 반도의 에너지 시설도 타격을 받았으며 특히 크림의 전력 공급 시설과 물류 거점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의 모든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 중이지만 현 시점에서도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이미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바로 그 마자르의 인용구로 마치겠습니다. 인용. 우리는 버틸 것이다. 모스크바는 무너질 것이다. 크림을 먹여 살리고 재건할 것이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몸 조심하고 안녕히 계세요.